지금부터 윈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수록된 2017년 제1회 관연도 기출 보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이 아닌 것은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황동에서 이 자연균열을 방지하려면 이제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재료에 아연을 도금한다든지 도료를 칠한다든지 혹은 저온 풀림을 실시하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요. 수은은 이제 유해 물질로서 이것을 재료에 칠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1번은 방지책이 아닙니다. 2번은 황동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리에 아연을 5에서 20%를 첨가한 재료다. 그리고 색깔이 아름답고 장식품에 많이 쓰인다. 이 재료는 우리가 톰백이라는 것을 기존에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5, 2, 10 근데 공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100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금속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중이 2.7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라우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것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라우탈을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으로는 주조용 합금으로서 라우탈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주철의 성장의 원인으로 아닌 것은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철은 흡수된 가스에 의해서도 팽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피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주철은 주조용 철을 말합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신소재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상온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형을 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형상기억 합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금속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체가 변형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성질로서 우리가 인성에 반대된다. 즉 버티는 성질인데 잘 버티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지는 취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은 키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과 보스, 축과 구멍의 양쪽에 모두 키움을 파는 것은 우리가 썬크키로 볼 수 있습니다. 썬크키는 우리가 묻힘키로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은 썬큰을 박는다 그러죠. 그래서 묻히는 키를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순화사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즉 나사는 순화사와 암나사가 있는데요. 순화사와 끼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암나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끼어지겠죠. 이 나사들은 모두 순화사의 바깥지름으로 이 규격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지름이 여기에 끼어지기 때문에 이 바깥지름, 순화사의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 스프링에서 소선의 지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원통의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원통형 코일 스프링인데요. 이걸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의 직경은 우리가 이렇게 큰 지름은 이렇게 스프링의 직경이고요. 요 선 하나, 요거를 크게 얘를 단면을 치다 보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얘가 소선, 작은 선의 직경, 이게 소문자 D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지수를 C라고 합니다. C는 우리가 D, 소선의 직경분의 큰 스프링의 직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프링의 지수가 9고요. 그 다음에 소선의 경은 모르니까 D, 여기에 180.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위치 교환을 하면 얘는 20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은 축이음 설계지 고려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축이음은 이렇게 축 요소가 있고 이러한 축과 축을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요소인데요. 축은 회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틀음각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야 돼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은 전달 토크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달 토크 T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킬로와트로 주어졌을 때 974 곱하기 회전수분의 동력 킬로와트 단위. 근데 이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974 곱하기 회전수는 200rp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달 마력은 30kW. 얘를 계산해 보면 146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킬로그램 포스 단위이기 때문에 1kg 포스는 9.8N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뉴턴 미터 단위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면 약 1430이 나옵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마찰차의 중심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심거리는 C로 표현을 하는데요. C는 중심거리가 뭐냐면 원과 마찰차나 이제 붙어서 회전하는 요소인데요. 이렇게 회전할 때 얘도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 중심 간 거리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름과 이 지름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이 절반이 나오겠죠. 그래서 C는 2분의 D1 첫 번째 마찰차 더하기 두 번째 마찰차의 지름은 2분의 240 더하기 360. 자, 그러면 600이 되겠고요. 나누기 2는 우리가 300. 그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절삭유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절삭유는 우리가 공구 수명을 늘려주고요. 공작물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고 마찰과 마모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가공면의 표면 조도, 표면 거치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15번은 키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 문제에 있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스플라인 키인데요. 스플라인 키는 축에 이 사각의 턱을 만들어서 개수는 제작자의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이게 만들어서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 키인데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스플라인 키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예로 이제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삼각의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촉면의 면적을 이렇게 늘린 것은 우리가 세레이션 키라고 배웠습니다. 16번입니다.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단식 분할법, 차동 분할법, 직접 분할법 이렇게 세 개의 분할법은 있으나 미분 분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은 번역 캘리퍼스의 최소 측정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소 측정값의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은 이 아들자가 몇 등분 되어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자가 25등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어미자의 한 눈금은 우리가 0.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0.0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캘리퍼스 최소 측정값은 이 번역 캘리퍼스의 최소 측정값은 0.02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 잊지 마십시오. 최소 측정값은 아들자의 등분수의
어미자의 눈금, 한 눈금의 크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각도 측정기에 대한 문제이고요. 번역기를 쓰는 길이 측정기입니다. 하이트 게이지도 높이를 측정하는 일종의 길이 측정기고요. 옵티컬 플랫은 평면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각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토콜리메이터로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순화사를 가공하는 공구, 요거 자주 나오죠. 순화사는 다이스라는 거, 암나사는 탭. 자, 이렇게 생겨서 이걸 끼워서 얘를 어떠한 원통형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걸 대고 뚫으면, 돌리면 암나사가 이렇게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구성인선의 성장 과정. 자, 발성, 분탈. 이렇게 암기했죠. 발성, 분탈. 자, 이런 게 공작물이 이렇게 있을 때 공작물을 이렇게 바이트가 이렇게 깎아 나갑니다. 깎아 나갈 때 얘가 깎여 나가는데 접사칩이 나오는데 요 칩이 탈락되지 않고 발생을 했습니다. 요 칩이 붙어서 일단 발생을 시작했고 점점 커집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성장했는데 이게 회전을 하고 얘도 저항이 되니까 얘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이트 끝날 것 같이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발성, 분탈.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 V벨트 전동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V벨트는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벨트보다는 접촉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평벨트보다 더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은 재료의 필요 강도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금속으로 만든 작은 덩어리를 표면에 투사한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쇼피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은 연삭숫돌의 구성 3요소. 자, 연삭숫돌은 숫돌 입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공, 그 다음에 결합제. 숫돌 입자를 결합제로서 결합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입자들이 붙겠죠. 이 사이에는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돌 모양이 나옵니다. 절삭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호닝 작업의 특징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호닝은 정밀 절삭 방법이기 때문에 절삭 칩을 작게 미량으로서 절삭을 하고, 커터에 의한 가공은 절삭 칩 양이 크기 때문에 절삭 능률이 호닝 작업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각 코드 5가지 주요 코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T는 툴로서 공구를 교체할 때 사용하는 지령입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은 KS 재료 기호 중에서 스프링강, 스프링 스틱, 그래서 SPS.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이제 파이프 기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파이프의 끝부분을 표시하는 그림 기호는 이와 같이 막혔을 때, 그 다음에 용접해서 캡으로 씌웠을 때, 그 다음에 나사 박을 때,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은 기아공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아공체 종류에는 우리가 모, 자, 위, 흔,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 있었는데요. 모양공차에는 진평진원, 선면이 있었고, 자세공차에는 평직경, 즉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얘는 평행도임으로써 자세공차에 속합니다. 그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정투상법으로 표시할 때 일각법과 삼각법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할 때 관계없이 이 두 가지의 방법과 관계없이 항상 위치가 같은 거. 얘는 자, 정면도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를 한다면 정면도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법은 우리가 KS에 쓰는 삼각법은 정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있고요. 좌측면도가 여기 있습니다. 평면도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가 있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저면도.
뒤에서 바라보는 배면도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일가법은 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면도 오른쪽에 좌측면도가 오고요. 좌측에 우측면도가 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는 여기로 가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정면도가 여기 있고 뒤에서 바라보는 배면도 위치는 여기입니다. 정면도와 배면도, 여기 정면도와 배면도 위치가 같기 때문에 4번 배면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평행키에서 나사용 구멍이 없는 케이스 기호인데요. 나사 구멍이 없을 때는 P를 씁니다. 다시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은 PS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공 전이나 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가상선인데 이 가상선은 가는 2점 세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은 스케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체를 기름이나 광명단을 칠한 후에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꾹 눌러서 모양을 뜨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프린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입니다. 데이텀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하공차. 데이텀은 어떤 이 기하학적 형상을 잴 때 우리가 요 수직의 직각도를 구할 때 기준할 면이 뭐냐, 어떤 면을 기준으로 이거를 측정할 거냐 하는데 이 측정 기준면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이텀 표시를 한 이유가 얘의 직각도를 측정할 때 얘의 면을 기준으로 측정해라 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텀입니다. 근데 기하공차 종류 중에서 데이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 중에서 이것입니다. 모양공차. 모양공차에 속하는 것은 진평,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인 진원도인 4번이 정답입니다. 34번은 표면 기호, 줄무늬 반영 기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X차형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영구적인 이면 판재. 영구적인 이면 판재는 우리가 M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MR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36번은 스프링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스프링의 종류의 모양을 간략하게 그릴 때에는 이 중심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은 간략히 그릴 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입니다. 자, 37번은 제거 가공 기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료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합니다. 이때 제거 가공 기호를 딱 씌워주면 여기서 얘를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동그랗게 씌우면 얘는 현재 상태, 즉 그대로 둬라, 제거 가공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공을 했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제거 가공을 해랍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 이거는 제거 가공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두어라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은 표면의 결 지시 기호에 대한 문제고요. 자, 여기서 여기 C 이 값은 우리가 컷오프 값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여유로 있는 요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은 단면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물체를 4분의 1 절단했다. 4분의 1 절단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반을 치는 것을 우리가 전단면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됐는데 여기에 한 번을 더 치면
4분의 1이 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절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쪽 단면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선의 종류에서 우리가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중심선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나타냅니다.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그러나 이 지시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며 정답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굵은 실선은 이렇게 굵은 실선이고요. 가는 실선은 굵기가 가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는 실선은 이렇게 가늘겠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0.5로 일반적으로는 부여를 하고요. 여기 가는 실선은 보통 0.25 혹은 0.18 이런 식으로 이 도면에 맞게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은 단면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도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 얘는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리브를 회전시켰을 때 이런 모양이다 를 나타낸 거고요. 이 부분은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절단면인데 얘는 외부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면을 끊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쪽 단면도 4분의 1을 친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입니다. 기하공차의 종류와 기호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통 한 회에 기하공차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원통도겠죠. 자, 얘는 위치도, 얘는 진원도, 얘는 직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입니다. 43번은 이 정면도, 평면도, 측면을 하나의 투성면 위에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투상도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등각 투상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30도씩을 벌려서 이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다 볼 수 있는 투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스프로켓 휠의 도시 방법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스프로켓 휠은 체인이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감아 돌아갈 때 여기 요 회전하는 부분, 이 요소를 우리가 스프로켓 휠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로켓 휠을 우리가 축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이 방향이 축방향인데 그래서 반대 부분 축의 직각인 방향, 이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단면을 도시할 때는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45번은 나사에 표시하는 선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2번 수나사와 앞나사의 고를 표시하는 선은 모두 우리가 가는 실선으로 해줍니다. 이것은 암기할 사항입니다. 자, 46번은 배관도, 즉 유체가 흐르는 이 관로인데 이 배관도의 치수기 요령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배관도에서 중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선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것이 틀렸습니다. 47번입니다. 스퍼기어를 축방향으로 단면 투상할 경우의 도시 방법. 자, 여기서 이 뿌리원은요 가는 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이 기어를 그릴 때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피치원은 가는 1.3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맨 끝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늘고 가늘고 굵고 아래부터 끝으로 갈수록 굵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입니다. 축을 제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축은 우리가 이렇게 깁니다. 축은 길기 때문에 이것을 길이 방향, 즉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면 단면을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단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면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모두 오른쪽 감기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무하중의 상태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의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에는 안박지름을 모두 가는 2점세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따라서 중심선을 굵은 실선으로 그린 2번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끼워 맞춤 요소에서 그 기입 방법, 치수 기입 방법에서 알맞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끼워 맞춤 이제 치수 기입은 대문자, 즉 대구, 축소, 대문자는 구멍, 소문자는 축을 나타냅니다. 얘가 구멍, 얘가 축입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가 좌측, 대문자가 위,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치수가 아래, 큰 치수가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위로, 축이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치수 기입 원칙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1번 치수 기입은 되도록 주 투성도에 집중해서 그리는 것이 맞고요. 치수는 가능한 중복해서 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관련된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와 함께 특별한 제작 요구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주소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2번입니다. 길이가 50mm인 축을 5대1로 그렸다. 여기 뒤에 있는 게 실제 크기인데요. 실제가 1인데 도면에서 5로 그렸답니다. 즉, 더 크게 그렸다는 거죠. 5배. 그러면 5 곱하면 250.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3번입니다. 53번은 입체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도면을 보고 입체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때 여기가 실선 정면도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실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가 얘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높낮이를 알 수는 없으나 여기서 점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면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뒷부분이 여기 더 낮다는, 여기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서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측면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서는 높고 여기서는 낮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보이 여기서 바라볼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점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입체도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54번은 도면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지름이 3mm인 구멍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를 찾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의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가 3인 것이 38개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4번은 정답이 4번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5번입니다. 55번은 KS 용접 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요것은 I형 맞대기 용접입니다. I형 맞대기 용접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화살표 쪽이냐 반대쪽이냐는 이거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실선 위에
실선 위에 있으면 화살표 쪽 용접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화살표의 반대 방향에 용접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6번은 파이프 이음의 명칭과 그 도면 표시 기호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 칼라와 플랜지, 마켓, 소켓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니온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테이퍼핀, 테이퍼지, 즉 경사가 진 핀의 호칭 지름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작은 쪽의 지름을 표시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8번은 좌표 입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준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냐, 그 마지막 점을 기준으로서 거리를 놓고 측정을 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주는 방법이냐, 이 방법이고, 이제 이 방법은 주로 사용되지 않고요. 자, 이 중에서 거리와 각도를 표시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은 컴퓨터 입력 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광점자의 센서가 되어 있고 스크린에 접촉해서 어떤 좌표를 입력한다. 우린 여기서 라이트 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 이제 3차원 모델링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델링에는 솔리드, 서피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서피스 모델링에 대한 건데요. 서피스 모델링은 우리가 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단면도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면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입니다. 손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단면도의 작성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상으로 60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